안녕하십니까, 비즈영입니다. 오늘은 소리를 왜 앞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리를 앞으로 보내야만 제대로 소리가 난다라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몸의 구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인중과 미간 사이로 호흡을 빼서 소리를 만드는 것이 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중과 미간의 생김새는 체조의 이단평행봉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1단평행봉 요 자리가 뭐냐면 인중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뒷자리가 뭐냐면 미간이라고 보셔요. 예. 우리가 얼굴이 요렇게 생겨서 코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하고 여기가 단 차이가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네, 요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 이렇게 인중으로 요렇게 보내서 이렇게 체조 선수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요 인중 자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움직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돌 수도 있고 뭐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말할 때 뭐 힘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이 낮으니까. 네. 물론 뭐 이체조 선수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막 이 봉 위에서 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테크닉은 다 구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 자체를 한다는 게, 예. 예, 이걸 못하는 거죠. 애기들은. 근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건 요 정도 재주는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재주는 아니고 이게 체조 선수 어마어마한 기술이지만 일단은 체조가 아니라 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중과 입이 입바로 위쪽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미간 발사예요. 이게 미간 발사를 하려니 여기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1단 평행보에서 2단 평행보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빙글 돌아서 여기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는 현상을 사실상 파사지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악에서는. 그런데 얼굴에서 요 앞쪽에서 벌어지는 거는요, 사실 뒤로 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사골뼈 뒤에 저평골 쪽으로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차이로 따지고 보면 요게 사실은 저평골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사지오라는 게 뭐냐면 한 바퀴를 돕니다. 360도를 돌면서 높은 봉을 손으로 잡죠. 잡고 그 반동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낮은 봉? 네, 낮은 봉 내려간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손을 전혀 쓰질 않고요. 낮은 봉을 360바퀴를 허리로, 배로, 정확하게 배로 그냥 돕니다. 근데 예,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빙글 돌아갖고 이렇게 바로 뒤로 넘어가는데 이 코르부트 선수는요, 이게 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배를 텅 튕겨갖고 여기 위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파사주인 거예요. 뭐냐면 이 코르부트 선수가 보통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로 이렇게 잡고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 되잖아요. 팔을 안 쓰고 여기서 팔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예. 이게 굉장한 기술이죠. 이게 그 체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악에서는 이 파사지오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런 그거 없이 휙 돌아가지고 이리로 뒤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급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연마해서 그 기술을 발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걸 잘하시는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냐면, 비슷하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으로 닿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극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을 탁 시키면서 바로 넘어가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몸으로 휙 돌아갖고 돌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휘리릭 돌아갖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어짐이나 끊어짐 없이 바로 그냥 연결해서 넘어가는 기술이 파사지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시는 분이
파바로티 선생님이죠. 네, 어마무시하게 잘하시는 거죠. 연결을 했는지조차 모르게 사사사삭 넘어가는 거죠. 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리로 휙 뒤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알프레드 크라우 선생님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의라는 소리를 이렇게 내시면요. 의 소리를 내면 여기가 이게 평지처럼 평탄해지는 거예요. 바닥이 평지처럼 평탄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딱 서면요. 요거 갑자기 낮아지잖아요. 바닥이 여기 있으면 엄청 높은데 여기에다가 의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소리를 이렇게 봉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별로 안 높죠? 이거 슉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사지오가 없어요. 아니 왜 이 짓을 해? 예? 왜 이렇게 뒤로 가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슉 하고 넘어가면 여기에 이만 하면 입만 옆으로 쭉 찢어갖고 요렇게 봉우리를 만들면 땅바닥이 평평해져. 평평해진 땅바닥 위에서 발로 통 굴러갖고 슉 하고 넘어가면 하고 넘어가는데 왜 파사지오라는 그 황당한 기술을 쓰고 앉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이 코르부트 선수가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이걸 했겠어요? 따지고 보면 네 자기도 높은 점수 받고 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하신 거죠. 예, 파사지오라는 것도 결국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한다는 건 결국엔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서 뭐 이렇게 뒤집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보통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뭘 특별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간 쪽도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높잖아요. 높으니까 여기 바닥을 의해서 받쳐서 여기 하고 여기다가 예, 간이 받침대, 예, 도약대를 만들어 놓고 요걸 탁 밟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알프레드 크라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이만 내시고요. 미간 사이로 바람만 빼라. 통과를 시켜라. 하라고 통과를 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간 사이로 통과시켜. 바람을. 이 현상은 뭐냐면 S 하는 거랑 똑같이 미간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고 계속 앞으로만 나갑니다. 이게 옆으로 더 벌리면 벌릴수록 고음이 나고요. 이게 고음의 문제가 아니라 요 밑에 제가 지금 뭐 소리가 뭐 걷다구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술비아또가 안 돼서 그래. 술비아또가 예, 성악에서 말하는 술비아또가 제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해결을 보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술비아또가 잘 되고 미간 사이에만 호흡을 제대로 올려놓으셔도 그게 이제 가성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가성 형태가 되는데 이 가성 형태로 수직을 만들어 놓고 빵 때리는 겁니다. 미간 사이로 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간에다가 소리를 얹어 놓고 하고 얼굴에다가 이 전두엽 이 중간에다가 호흡을 팍 집어넣어 갖고 전두엽이 진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 위쪽이 진동감이 엄청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더 소리가 커져요. 네, 그러니까 크라우 선생님이 왜 미쳤냐고 자꾸 마사지로 하고 앉았냐고 그냥 앞으로 보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낸다는 취지가 뭐냐면 요런 거죠. 예, 여기에 이 전체가요. 이 전체가 알고 보면 요게 호흡이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걸 이제 비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사이로 요렇게 호흡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호흡이에요. 만약에 이 운동선수가 요 봉 위에서 빙글빙글 돌지 않고 여기 딱 착지를 했잖아요. 예, 그럼 바람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하고서 소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압력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말을 할 때 여기 요 구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말을 한다는 게 이런 기술을 발휘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즈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려니까 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위에 소리가. 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야지 가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알프레드 크로스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야, 왜 뒤로 가고 앉았어?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낮춰. 그러면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빙글 돌다가, 예? 이렇게 돌아서, 요, 여기 했다가, 의 하면 여기가 그냥 자동으로 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고, 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고. 뭐가 힘들어? 이렇게 도는 되잖아. 이게 크라우스 선생님 얘기예요. 근데, 음악의 레파토리 관점에서 보시면요. 사실은 이런 활동, 이러한 새로운 세련된 기술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돌고 하는 거. 그래서 파사지오가 생긴 거예요.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레파토리가 이게 뒤로 가는 게요. 굉장히 힘들지만 아름답고 서정적이라고. 우리 눈이 휘둥그레.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하지? 이런 거예요. 눈으로는 놀래죠. 눈으로 보이면 놀래는데 소리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우 너무 좋아. 어우 왜 이렇게 좋지? 야, 이런 느낌이 몸에 와요. 그거가 그냥 와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가 저평골이라고 만약에 상상을 하시면요. 요 위에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 뇌에 있고요. 요 밑에 요 시상하부가 여기 저평골에 딱 꽂혀져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모든 우리가 체온 조절서부터 전체적인 호르몬들이 다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돼 갖고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갖다 계속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뇌를 갖다가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하고 뿅 가는 거죠. 예, 어머나, 노래 너무 좋은데 하고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지. 가수들한테 속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퀸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간다고요. 여기 다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고수반열인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끊어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끊어지는지, 끊어진다 생각하면 차라리 이렇게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전제는 를 해서 밑에를 평평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라. 네, 이거고, 여기서만 백날 해도 아무런 발전이 없다. 네, 인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마하셨으면 미간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예, 맨날 인중만 갖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중도 아니에요. 요 밑에서만 아마추어들이 밑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서 뭐 성대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뭐 막 딴 얘기들 막 한참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이해하면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연결이 되고요. 다 보여요. 그래서 이 히싱이라는 소리, 그 다음에 입트릴이 왜 중요하냐? 아무런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야, 히싱해. 야, 브르르 해. 어쩌라고 그런 거야. 어쩌라고요. 예. 그러고선 딴 얘기 막 해요. 막 성대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쩌고. 아니 립트릴 했으면 그러면 립트릴로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뭐 이거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은 어떤 분은 립트릴로 하면 고음을 다 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뚫려요. 뚫리는 게 가성처럼 들리니까 이렇게 가성이니까요. 자음이잖아요. 하고 가성이라서 위까지 올라갔어요 소리가. 근데 문제는 하고 호흡과 그 진동 그 유성자음이 하고 올라갔는데 이걸 진성을 못 만들어요. 예, 진성을 못 만드는 이유는 예,
그냥 거기서 끝났으니까 불 하고 말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미관을 통과시켜서 땡 하고 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빙 돌아갖고 빵 하고 타격 스트로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타 줄만 세워놓은 거죠. 브르르 해놓고요. 세워놓고 기타 줄은 세웠어요. 예, 기타 줄은 꼈는데 탕 하고 때려줘야 진성이 되죠. 해야지요. 그래서 해야 진성 비슷하게 난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제 소리는 술비아또가 제대로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좀 약간 듣기 안 좋은 이유는 술비아또가 돼야 보석이 돼요. 흉성 아니에요. 예, 술비아또가 되어야 보석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아주 작게 작게 소리를 내도 좋은 소리 계속 내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쌓이면은 큰 소리를 내도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맨 처음부터 큰 소리에 좋은 소리 내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조그맣게 시작하셔서 작게 내더라도 몸의 정가운데를 통과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몸의 정가운데, 몸을 딱 잘랐을 때 정중간으로 소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좌우, 예, 밸런스. 그래서 십자가처럼 가로 소리와 세로 소리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종대왕님은 가로 소리, 세로 소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와 네, 아래아와 을을 만드신 겁니다.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 을, 아. 네. 이게 천지인의 개념은 결국엔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 결국엔 천지인도 되고 네, 음양오행도 되고 다 됩니다만은 소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추상적인 것만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에 전부 다 꽂혀갖고 막 그냥 그거에만 그냥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쪼개놓고 보니 소리라는 건 이 세 개밖에 안 남는다예요. 이 세종대왕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발성의 시스템이 어디로 가냐? 훈민정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세종대왕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그 관심이 없죠. 네, 자기 자랑이 바쁘시니까 불교에서 뭔가를 막 빛나고 싶으니까 세종대왕님 까고요. 뭐 신미스님이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유교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음양오행이 뭐 이런 거 막 빛나고 멋진 거 만들어서 또 세종대왕님 까고 그다음 나머지 뭐 국어학자들은 세종대왕이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막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 거기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 그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하셨는지, 예, 얼마나 위대한 천재인지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위대한 천재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종대왕님 존경합니다. 이게 왜 여기까지 오다가 세종대왕님 얘기를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요. 예, 진짜 사랑이 뭔지를 정말 보여주신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좀 얘기한 대로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훈민정음 왜 만들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왜 만들었겠어요? 국민을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예, 아빠가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 만들었는데 왜 딴 얘기들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이게 계속 그런 게 요즘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파사지오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스 양입니다.